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롬입니다. 오늘 현재 토요일 오전이고요. 오전 이제 7시 정도, 8시가 됐네요. 8시 정도가 됐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나스닥도 한 주의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대차가 저점 이탈이 나오고 이렇게 안 좋게 끝이 났지만, 일단 월요일 날장은요, 여러분들 갭상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스닥이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이 17만 5,800원 여기 저점 이탈이 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추세가 왜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상승이 어디까지 또 올라갈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영상 오늘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앞으로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다른 소식들보다 결국 중요한 게 이 미국에서 나오는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시세,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나스닥이 2%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나와줬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 다우존스도 1.56%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월요일날 우리나라 지수를 미래의 선행에서 알 수 있는 바로 MSCI 한국 iShares ETF 시장이 4.48% 거의 4.5% 정도 상승이 정말 크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은 좋을 거예요. 지수는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좀 불안한 게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크게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도 지수의 상승만큼도 못 따라가는 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그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스러운 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권사들의 이 목표가가 계속 하향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 우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믿었던 트럼프가 바로 배신을 때리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월요일 날장 분명 다시 갭상승과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 숫자 놀이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관세를 뭐 서로 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이제 125%, 뭐 140%, 150%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이상 여기서 올려봤자 의미가 없잖아. 뭐 지금이 사실 125%라는 관세도 서로 무역 안 하겠다.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악재 끝자리가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협의될 부분들만 남았다라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살펴볼 만한 부분들이 바로 이 자동차 관세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25%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뭐 현대차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BMW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자동차 회사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을 지금 지니고 있는 건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현대차가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 시장에 대한 공장 증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오히려 미국의 공장 증설과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게 오히려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 이 산업 자체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현대차만 불리하게 작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5%라는 또는 관세에 대한, 그리고 또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좀 더 과대 낙폭이 나오고 있는 게 분명한 건데, 이런 것들은 분명 어떠한 시그널과 함께 이게 지금 이 단계부터 추세를 완전히 돌려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이후에 시장이 또다시 불안정한 모습,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PPI 지표나 PCE 지표, 이 물가에 대한 지표가 만약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또 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 시장에 또 한번 하락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중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그 보복관세 전쟁은 이미 끝났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CPI 물가지수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관세 발효가 지금 적용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 첫 번째로는 시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트적인 확실한 시그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볼게요. 이 현대자동차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제가 어제 금요일에 나왔던 이 전저점이 이탈되는 이 구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날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우리가 대형주, 우량주라고 하면 그냥 믿고 살고 그냥 나는 존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대차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가 떨어졌냐면 제가 볼게요. 고점 대비해서 대략 거의 40%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량주가 아무리 우량주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다 하더라도 내가 매수한 가격대에서 40%가 떨어지면은 그거는 잘못 투자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종목도 모든 뭐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큰 크기 그러니까 최근 2023년도 말부터 나왔던 이 전저점과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고점을 이어봤을 때 제가 이 0.236 구간 여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탈된다 하더라도 지금 큰 이 구간을 절대 깨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지지 라인들이 상당히 크게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 라인들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고 여기서 어떤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제 나왔던 이 전저점 이탈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전저점이 깨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RSI 과매도 구간에 대한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린다? 이거는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가적인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항상 우리는 높은 확률 자리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듯이 저는 내일 이제 월요일 날장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갭상과 한국 ETF 시장이 크게 상승한 만큼 앞으로 어느 정도의 큰 상승은 분명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상승에 대해서 우리 좀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에요. 결국 현재 글로벌 증시 나스닥이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 계속 떨어지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미국 월가에서 나오는 증시 격언엔 이런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튀어 오른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장이 안 좋아서 아무리 떨어져도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왔다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시장이 온다 한들 현대차는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 이 과대낙폭에 따른 상승 구간은 저는 꽤 크게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제가 일단은 보고 있는 자리는 이 고점 대비 저점을 좀 이어봤을 때 대략 이전의 전고 이상 그 이상 0.618 구간까지는 이런 임펄스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기 고점에서의 타점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만약 한 번 더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그 저점에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현대차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저는 결정한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대응과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주말 동안이라도 제가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대차 또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 나가야 할지 제가 좀 같이 도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현대라고만 저에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 초대 링크는 제가 최대한 순차적으로 빨리 보내드릴 거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이야 뭐 우리가 그냥 하면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엘리엇 파동이나 RSI 추세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고 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 이 기초적인 부분들은 좀 공부를 하는 성의만 보여달라.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 이해가 쉽게 또 더 즐겁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있고요. 제 영상 이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만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피드백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또 현대차 제외하고서라도 다양한 또 어떤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도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참고하고 저와 함께 나가시면 분명 큰 도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현대 걱정하지 마세요. 갭상 나오고 이제 추세 전환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흐름들 제가 함께 나갈 테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영상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매수를 하고 또 어떻게 매도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